종합 의견 예시 도우미 이 엑셀 파일이 제가 2015년도에 만들어서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단순하게 예시문을 그냥 조합해 주는 형태로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 주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작업으로 수정해서 예시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요즘 그 AI가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챗 GPT에 가서 대충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다 넘다든가 아니면 어떤 걸 만들어줘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만들어서 배포했던 종합의견 예시문 자동화 파일에 챗 GPT를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챗 GPT를 그 엑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이제 선제적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선 해야 될 것이 챗 GPT에 이제 가입을 해야죠. API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API 유료입니다. 사용하는 토큰에 따라서 이제 결제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거의 쓰지 않고 특정한 예를 들어 예시문을 애들 생기부 작성할 때라든가 이때만 사용하면 크게 금전적 부담은 없는 정도죠. 유튜브에 가보면은 그 API 가입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챗 GPT API 가입이라고 검색해 보면 무수히 뜨니까 그걸 참고해서 API에 일단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 작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추가 작업은 제 유튜브에 간단한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이 챗 GPT-4 엑셀이라는 도구 하나가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추가되어야만 이 자동화 파일에서 GPT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이 API 가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챗 GPT-4 엑셀이라는 추가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보고 이 파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크게 초안 만드는 시트하고요. 그 다음에 GPT를 가지고 이렇게 종합 의견을 만드는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 의견을 만들어주는 시트하고요. 이 초안과 종합 의견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편집용 시트가 또 있고요. 여기서는 요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편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편집용 시트를 별도의 엑셀 파일로 내보내서 엑셀 파일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습, 특성, 1, 2, 3, 예체능 동아리는 각 영역에 따른 예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예시민들의 모임이고요. 이것도 이제 진행하면서 간단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트는 프롬프트 시트인데 즉 GPT에게 일을 시키는 지침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요즘은 이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도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만 해주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렇게 신종 직업이 생기는 사항도 있고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GPT를 활용하다가 가장 그래도 요 정도 지침을 제시해 주면은 나름 작성을 무난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요. 이 지침은 선생님들께서 쓸 때 약간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많아지면 이것도 그 GPT한테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내줄 때 그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토큰이 다 돈이거든요. 쉽게 하면 한 워드당 얼마 이렇게 이제 요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만들면 다 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종합 의견을 잘 만들어주는 지침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이름을 등록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우선 학생 이름을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특성에 따른 코드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학생이 이제 이 학생에 대한 그 예시문들이 이제 이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습 이거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코드 중에서 뭐 102번 코드를 넣었다. 그럼 102번이 이렇게 이제 초안이 만들어지고요. 특성에는 이 특성은 행동 특성들은 행동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 가지 특성 영역을 만들었는데 예시문은 지금 현재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같은 예시문에도 여기 103번을 넣고요. 이 학생 여기 102번을 넣고 특성 3에는 107번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예체능 동아리에서는 뭐 잘하는 거 하나 넣죠. 자, 이와 같이 예시문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어떤 문장인지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보다 이제 쉽게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학습 특성 1, 2, 3 예체능 동아리 예시문 시트입니다. 2번 학생을 선택 한번 해볼까요? 시트에서 2번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이 학생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쪽이 어디에 맞는지. 그래서 165번에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며 라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은 적당하다면 이 학생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시문이 165번이 이렇게 이 학생의 등록이 되게 되고요. 실제 종합 의견 초안에 가면은 165번이 자동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있는 검색은 뭐 이거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심어 검색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 학생이 성실하다,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실 이란 용어로 검색하게 되면 성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예시문들이 이렇게 모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실에 관련돼 있는 이 학생들의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서 등록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 학생의 특성 1에 가서 이제 2번 학생을 찾아보죠. 2번 학생을 마저 등록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뭐 108번 코드가 있네. 이것도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확인하면은 108번 코드가 자동 등록되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은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추가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약 100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초안에 봤더니 이와 같이 1번과 2번 학생이 초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번 학생은 자연생에 관심이 많으며 뭐 이런 등등. 그리고 2번 학생은 학교 생활을 매우 즐겁게 하며 이렇게 이제 초안이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나이수 제한 기준이 있는데 나이수 글자 수 제한인데 이거 바이트 수인데 이거는 제한한 기준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은 유사하게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띄어쓰기 때문에. 유사하게 한글의 글자 수를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너무 길구나, 짧구나 해서 이걸 가지고 약간의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특성 1을 하나 빼준다든가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트 GPT 종합 의견 작성 시트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 GPT는 작성할 때마다 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작성하고 또 작성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제 필요할 때만 생성하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1번 학생에 대해서 그 GPT로 이 종합 의견을 수정 또는 가다듬고자 할 경우에는 생성 취소가 아니라 생성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을 선택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요 내용을 GPT로 보내서 GPT가 이 프롬프트 있죠? 이 프롬프트의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왔더니 만들었네요. 150자 이내로 만들어서 150자 이내로 만들었겠죠? 뭐라고 했냐면 자연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뛰어나며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학습 태도를 갖추고 있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문장이 좋아졌네요. 요 문장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2번 학생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학생, 여기도 학교 생활에 대한 열정이 뚜렷하고 주어진 과제는 항상 성실하게 수행함, 이렇게 완수함, 이렇게 됐네요. 이와 같이 긴 거는 150자에 맞춰주고요, 짧은 거는 150자에 맞추면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일괄 취소, 일괄 이 버튼은 뭐냐면요,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 일괄 기능을 넣어준 건데요. 이거는 뭐 취소할 때나 쓰시고 만들 때는 각각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필요 없는 것을 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다 돈이기 때문에 뭐 몇백 원 안 되더라도 합치면 돈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예시문은 이쪽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함수를 사용해서 챗GPT랑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직접 수정이 안 되고 이걸 직접 수정해서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종합 의견 내보내기 실행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요 내용과 GPT 수정된 예시문이 수정 가능한 형태의 시트로 저장되게 되는 거죠. 내보내겠습니다. 예시문 저장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예시문은 어디에 저장되냐면은 종합 일람표 편집용이라고 써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엑셀 파일로요. 자, 종합 의견 불러오기는 이걸 클릭하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GPT 여기서 만들어진 의견들이 여기로 가져와서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파일로 저장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것들이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 의견하고 가로 열고 날짜로 해서 엑셀 파일 하나가 이 본 파일이 있는 루트에 경로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들어졌네. 종합 의견 2024-0328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더니 만들어졌네요. 그대로. 따라서 이걸 가지고 수정해서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비교해서 사용해도 되고, 시트도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이와 같이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GPT를 통해서 문장을 좀 더 가다듬은 다음에 종합 일람표 시트에서 편집용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만들어질 때 프롬프트가 지침이죠. 일종의 이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종합 의견 요걸 만들 때요. 프롬프트 한번 봅시다. 프롬프트는 요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요 문장이
그 GPT로 입력이 되거든요. 이제 같이 보내주는 거죠. 저 원문하고 초안하고 이 프롬프트는 동시에 가서 거기서 이 프롬프트 지침에 따라서 그 초안을 이제 변형한다든가 새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 옵션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작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템프로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수학 계산할 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무작위성을 0을 줘야 돼요. 0. 이렇게 0을 주게 되면은 얘는 딴 거 안 하고 그 제공된 그 밸류만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따라서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답을 내게 되고요. 법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법률은 정확하게 됐잖아요. 그 자료 중에서 찾은 자료 중에 따라서 그거와 동일한 그 맞는 자료를 법률 그 자료를 찾을 때 이같이 0을 주게 되면 더 정확하게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이 되는데 1일 때는 지 마음대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를 써라. 뭐 비가 오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 오늘 뭐 봄날에 비가 오는데 이 시를 써라. 그러면은 얘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창작을 해서 쓰게 되죠. 이때 창작을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것이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그 우리 그 초안을 가지고 그래도 초안에 들어온 내용을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로 해주면 어떤 때는 소설이 나와요. 뭐 좋은 말 많이 쓰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또 0을 넣으면은 너무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좀 메리트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0.6에서 0.7이 그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0.7을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글자 수.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이상 몇 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한 글자 수를 이제 입력해 줍니다. 야 50줄 한번 맞추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50자로 이제 제한 글자 수를 맞춰주면은 이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나오죠. 50자 이내로 작성하고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을 요약하며 이게 이제 작성 기준이 되겠죠. 학업 성취, 인성, 특별활동, 리더십, 협동심 등 다양한 면모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예시문을 작성해야 됨이란 그 일반적인 기준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부 지침에 한국어로, 이게 가끔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라. 그 다음에 학생을 지칭하는 요게 좀 참 많이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도 그는 뭐 그 학생은 뭐 이런 용어들이 쭉쭉 튀어나올 때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학생 이름, 그의, 그는, 그가, 뭐 당신은 뭐 이런 것 등등을 제외하고 교육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각 문장은 끝은 씁니다, 합니다, 입니다 등을 제외하고 똑같죠? 함, 임 등으로 끝맺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도 어떤 때는 했습니다, 뭐 입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한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 문장으로 사실적으로 작성하라. 요런 지침들은 제가 이제 테스트 하면서 요런 지침을 넣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나오더라 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지침이에요. 따라서 요 세부 지침은 선생님들께서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정하셔서 잘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0.7로 해서 약간의 창작성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글자 제한을 50자로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이제 취소시키고요. 근데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취소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길죠? 50자니까 이것도 짧아야 되겠죠? 일단은 자,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반으로 줄었네요.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 끈기 없는 학습, 기여함했는데, 자, 이와 같이 글자 수를 기준을 주면은 만들어지는 글자도 최대한 거기에 맞추도록 GPT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일괄 취소 버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일괄 취소하면은 다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 생성하면은
한꺼번에 이제 생성이 되겠죠. 아무쪼록 학년 말 학기 말에 종합의견 작성하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챗GPT도 이제 4.0을 넘어서 이제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세상 살다 보니까 공짜는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특히 이 챗GPT도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선생님들, 학생들 그 평가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